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이혼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본인 부모 소중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면 본인이 더 잘해야지. 왜 배우자한테 대신 효도해 줄 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식으로 굴다가 이혼당했거든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시모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한 척 굴다가 저랑 단둘이 있으면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 엄마 불쌍하다고 제게 극진히 모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괜찮으시다고 아무리 말해도 도통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답답하네요. 아무튼 이혼하고 나서 그 뒤가 더 대박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효도를 강요할 때는 언제고, 이혼하며 한 달도 못 버티고 시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거 있죠? 참 기가 잘 노르시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합치자고 은근슬쩍 친한 척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대차게 거절하고 문 밖으로 쫓아냈네요. 그때 후련함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2년 후 시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법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별은 언제나 힘든 법입니다. 시모와 남편 모두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많이 슬퍼하며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살아생전 우리 새아가 하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더 이상 아버님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마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게 장례까지 마치고 며칠 후 시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엄마. 뭐라도 좀 잡수셔야지.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네 아빠 따라가고 좋지 뭐. 아유, 입맛 없으니까 치워. 밥이고 자시고 다 귀찮다. 어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입맛 없더라도 한술만 뜨세요. 아, 글쎄 괜찮다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너희는 그만 가봐. 나는 한숨 차련다. 시모는 아버님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시모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시댁과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남겨준 시모가 걱정되니까 남편과 제가 자주 들러서 식사 챙겨드리고 좀 어떤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모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차려놓은 상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계속 잠만 주무셨죠.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사서 시댁에 들렀어요. 그리고 평소 시모와 친하게 지내는 옆집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보러 왔구만.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 뭔 놈의 과일을 이렇게나 잔뜩 사왔어? 어머님이 도통 식사를 안 하셔서요. 과일이라도 좀 드실까 싶어서 좋아하시는 거 이것저것 사왔어요. 아, 만난 김에 과일 좀 가져가세요. 넉넉히 산 거라 가져가셔도 돼요. 안 그래도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유, 됐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가서 시어머니나 잡수라고 드려. 그나저나 큰일이네.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돼 죽겠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실까봐.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할 텐데. 네 엄마랑 아빠가 소문난 인꼬 부부였잖아. 우리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그만큼 참 서로를 살뜰히 챙겼어. 그러니까 저리 힘든 게야. 원래 인꼬 부부는 그래.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시름시름 앓다가 따라간대잖아. 옆집 할머니의 말씀처럼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셨어요.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았고 서로를 많이 의지하곤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시모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더 신경 쓰며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과 과일, 주전부리까지 이것저것 사서 챙겨드렸지만 매번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고 기어이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에 엄마 모시고 집에 올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계시는 건 걱정돼 안 되겠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는데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솔직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한계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따라가실까 봐 너무 걱정돼.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자식으로서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시모가 너무도 걱정된 남편은 당장 시모를 모시고 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둘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죠. 물론 저도 시모가 걱정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 중 시모를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란 게 집에서만큼은 편히 쉬고 싶은 법이잖아요. 시모를 모시고 살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신경 써야 할 텐데 이게 정말 최고의 방법일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만 모시기로 합의받고 그렇게 시모는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줄어있지? 어머니, 혹시 저 없을 때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무슨, 입맛 없는데 뭘 먹겠니? 그냥 누워서 쉬고 있었다. 우리 없을 때 혹시라도 시모가 배고파할까봐 늘 넉넉하게 밥을 안 치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가거나 밖에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이상하게 밥이 푹푹 줄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밥뿐이 아니라 반찬이며 뭐며 먹을 게 이상하리만치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말이죠. 이 집에 밥 먹을 사람이라면 분명 시모밖에 없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시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죠. 어머니, 저 없을 때 식사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식사 잘하고 계시는 거라면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입맛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식사 타령이니? 정말 식사 안 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고기랑 과일도 안 드셨고요? 글쎄 그렇다니까. 몇 번을 이야기하게 만들어? 왜? 내가 이 집에 있으니까 괜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냐?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눈치 주는구나.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저 몰래 드시지 마시고 있을 때 편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 정말 이상하네요.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면 밥이며 반찬이며 먹을 것들이 줄어들어 있어서요. 저희 나가면 이 집에 어머님뿐이니까 저는 어머님이 드신 줄 알았죠. 생사람 그만 잡아라. 너희 나가고 쌀 한 톨도 입에 안 댔어. 아니 애초에 먹으려면 너희 있을 때 먹지 내가 뭐하러 몰래 먹겠니? 그리고 너
병원 한번 가봐라. 젊은 애가 벌써 이리 깜빡하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먹었거나 우리 아들이 먹었겠지. 자로 딱딱 재놓은 것도 아니고 눈대중으로만 본 걸 어떻게 줄었다고 확신하니? 아니, 그래도 봤을 때 너무 줄어 있어서.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눈대중이라지만 줄어든 것과 아닌 걸 구분 못하진 않죠. 정말 확실히 줄어 있었는데 시모는 자꾸 아니라고 박박 우겨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거라고 몰아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같은 말만 반복할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확실한 정황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살짝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빼꼼히 살펴보니 시모가 세상 편하게 누워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고 난리치시더니 코까지 골고 아주 잘만 주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을 보낸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잠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남편이 출근 준비하러 방에서 나왔길래 어머님 식사하셔야 하니까 가서 깨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가 잠을 잤냐며 눈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 겁니다.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어머님 잘 주무시나 싶어서 방문 살짝 열어서 봤거든. 글쎄 코 골면서 잘 주무시더라고. 그래? 아이, 다행이네. 계속 잘 못 주무실까 봐 걱정했는데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통에 잠이라도 잘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차차 괜찮아지시려나 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얼굴에 미소가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봐야겠다며 살금살금 시모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 살펴보는가 싶더니 곧이어 실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엄마 벌써 일어났어? 오랜만에 더 푹 주무시지. 뭐하러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자기는 누가 자? 밤새 뜬 눈으로 누워 있었건만. 어? 와이프가 새벽에 엄마 코 골면서 잘 주무시는 거 봤다고 했는데? 걔가 이제는 헛것까지 본다니? 너 엄마가 코 골면서 자는 거 봤어? 내가 얼마나 곤히 자는데 코를 골기는 무슨. 그래? 하긴 엄마 원래 코 안 골지. 아니 나는 와이프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엄마 잘 주무시는 거 봤다길래 다행이다 싶었거든. 아휴, 이게 잘 잔 얼굴이니? 대체 쟤는 왜 저러나 몰라. 먹지도 않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사람 잡지 않나. 이제는 찼다는 말까지 해?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누구 놀리는 건지 참. 나도 제 말처럼 잘 잤으면 좋겠다. 너 엄마 여기 얼굴에 김이랑 다크서클 올라온 거 보이지? 얼굴 살도 쏙 빠지고 이러다 네 엄마 큰일 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챙겨 드시고 잘 좀 주무시라니까. 글쎄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쩌겠니. 나도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참 다행이지.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 이렇게 챙겨주니 말이야. 아빠도 없는 그 큰 집에 엄마 혼자 있었으면 지금쯤 우울증 생겨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운 좀 내. 언제까지 밥도 거르고 계속 이럴 거야. 이러다 건강 다 망가지겠어. 마음 같아서는 나도 네 아빠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야. 아이고 여보, 왜 날 혼자 두고 가서 자식한테 짐이나 되게 만들고. 아유 엄마 짐은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왜 짐이야?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며 언뜻 들었는데 시모는 서러운 듯 아침부터 코를 훌쩍이며 울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달래주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자다가 꿈 꿨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아이, 잘 못 주무셨다잖아. 자기 꿈 꿨어? 밤새워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누워만 계셨대. 코 골며 잘 자기는 무슨...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아무리 내가 꿈이랑 현실을 헷갈릴까. 나 정말 똑똑히 봤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어머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 살짝 열어서 본 거야. 눈 감고 진짜 잘 주무셨다니까? 꿈을 꿨거나 잘못 들었겠지. 잠결에 비몽사몽해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요즘 정신머리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난 진짜 잘 주무신 줄 알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괜히 좋다 말았잖아. 진짜 아니래도? 나 정말 억울해. 됐고 얼른 밥이나 차려 먹고 출근하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새벽에 코까지 골면서 잘 자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니까 잔뜩 기대한 남편이 제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정말 봤다고 말해도 남편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냐고 서운하다며 한 소리 했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챙겨 드셔서 갈수록 저리 야위어 가는데 무슨 잠을 잤냐는 헛소리냐고 하더군요. 가서 직접 시모 얼굴 좀 보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푹 잘 잔 사람의 얼굴이냐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시모라고 나 몰라라 하는 거냐고 화까지 내더군요. 아무리 시모라도 사람이 저리 아프면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천하의 못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배로 폭발했습니다. 언제는 뭐 관심 안 가졌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일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어머니 드실 거 준비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야.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쉬면 땡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소홀하다고 탓하는 건 아니지 않아? 막말로 내 엄마니? 나한테는 시어머니일 뿐이야. 자기 엄마면 나보다 자기가 더 챙겨야지. 지금 네 엄마 내 엄마 구분 짓는 거야? 와, 나는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셔야지. 시어머니도 엄마와 마찬가지야. 며느리의 도리 뭐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나는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일은 나보다 자기가 더 일찍 끝나잖아. 늦게 끝난 사람보다 일찍 끝난 사람이 덜 피곤한 거 아니겠어? 물론 나도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해? 일찍 끝나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해야지. 아이 됐어.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하고 이게 뭐야. 그냥 미안하다고 앞으로 더 신경 쓴다고 하면 될 일을. 괜히 시모 들으면 좀 그러니까 방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서로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말싸움했으니 좋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시모 일로 우리 서로 예민해 있을 때였거든요. 본인 엄마니까 더 전전긍긍하는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제 말이 맞잖아요. 저보다 더 몇 배로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다 저한테 돌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짜증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퍼붓고 대판 싸우고 싶었지만 출근해야 되니까 꾹 참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종일 시모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장님도 아니고 저도 눈이 있잖아요. 남편은 밥도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셔서 그런지 몰골이 좋지 않다고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까지는 진짜 몰골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지낸 뒤로는 조금씩 얼굴빛도 좋아지셨고 빠졌던 살도 다시 붙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계속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하니까 황당하더군요.
내 눈이 잘못된 건가 하는 혼란마저 일어났어요.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없을 때마다 줄어든 음식과 새벽에 코골며 자던 시모의 모습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남편을 의식해서 몰래 먹고 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미리 연차를 쓰고 남편과 시모에게는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출근한 뒤 저 역시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나가는 척 시모의 방문을 열고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어락을 열었다 닫음과 동시에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아주 살짝 열고 한쪽 눈으로 빼꼼히 굳게 닫혀있는 시모의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모의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시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더군요. 아이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고 난리야.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시모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반찬과 음식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큰 볼에 밥을 비벼서 우악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TV까지 틀어서 낄낄거리며 웃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역시나 저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를 속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너 뭐야? 출근한 거 아니었어? 네, 그냥 출근한 척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길 잘했네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고기며 반찬이며 다 꺼내셨네요? 양푼에 밥까지 비벼 드시고. 어머님, 어쩜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와서 같이 식사하시지 뭐하러 몰래 나와서 드세요? 이래놓고 저희 오면 아무것도 안 먹은 척 하시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진짜 안 먹었어. 오늘은 이러다 죽지 싶어서 간신히 한술 뜬 거야.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저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동안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 드시는 거로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아들 걱정시키는 게 좋으세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글쎄 나는 모른다니까. 그전에는 정말 밥 먹을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오죽하면 맨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니? 그런데 너 정말 소름 끼치는구나. 너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시험해 본 거잖아. 이게 아주 시험이를 뭐로 보고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안 드신 척, 안 주무신 척 하니까 이랬죠. 글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뭐 한다고 출근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켜보냐고. 너 없는 동안 내가 뭐 집안 살림이라도 다 걷어낼까 봐. 너 지금 나 눈치 주는 거지. 밥 먹는 거 자는 거 눈치 주는 거잖아.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눈치예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셔라 이 뜻이죠. 시끄러워. 남편 떠나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제는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냐? 왜? 아예 내 옆에 딱 붙어서 밥 먹나 잠자나 감시하지 그러냐? 어제도 말이야 깜빡 잠든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자나 안 자나 확인했냐? 너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이러지. 괜찮아진 거 확인하면 하루빨리 집으로 보내려고.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됐고 너 때문에 겨우 돌아온 입맛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나 다 치워라. 겨우 한술 뜨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말이야. 너 이러는 거 알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모는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주방을 치웠죠. 그리고는 점심때 식사를 챙겨서 시모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식사하세... 언제는 본인이 무슨 코를 골고 자냐며 노발대발하더니 시모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잘만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면서요.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입맛도 살아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잠도 잘 주무시니까 괜찮아지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뭐 좀 드셨어? 아이, 먹기는 입맛 없는 거 알면서. 아이, 그래도 좀 드시라니까. 그래야 잠도 잘 오고 다시 건강해지지. 그럼 계속 누워 있었던 거야? 잠은 좀 잤어? 차라리 잠이라도 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 죽은 네 아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없이 미어져서는. 왜 또 울어? 이러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안 되겠다. 와이프한테 엄마 대신 과일 좀 사오라고 할게. 아이고, 뭐하러. 입맛 없어 죽겠는데 들어가겠니? 엄마 정말 죽으려고 이래? 아이, 알겠어. 그럼 사오라고 해. 뭐 나중에 생각나면 먹든 할게. 방문 앞에서 몰래 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찼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잠을 한숨도 못 자? 솔직히 양푼에 밥 비빈 거 거의 반 이상은 다 먹은 상태였거든요. 반찬까지 이것저것 꺼내서 먹고 낮잠까지 자놓고 남편한테는 아닌 척 거짓말하니까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모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얼른 가서 과일 좀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 빨리 가서 과일 좀 사오라니까. 안 사도 돼. 어머님 양푼에 밥이랑 이것저것 비벼서 실컷 드셨으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무것도 못 드셨다는데? 거짓말 하신 거야. 내가 낮에 다 확인했어. 사실 오늘 연차 쓰고 출근하는 척 했거든? 몰래 방에 숨어서 지켜보니까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밥 비벼 드시더라. 심지어는 점심때 식사하시라고 방에 들어갔는데 코까지 골면서 잘만 주무셨어. 엄마가? 엄마가 정말 그러셨다고? 그렇다니까? 말도 안 돼. 엄마가 뭐하러? 자기 말은 지금 엄마가 속이고 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나도 처음에는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니까 싫어서 이러시는 것 같아. 계속 우리 곁에서 관심 받고 싶어서. 뭐라고? 우리 엄마가 무슨 관심종자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아까 나한테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했어.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세상에 자식이 이리 걱정하는데 거짓말할 엄마가 어디 있어.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야.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다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가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 그럼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시모에게 가서 제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셨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꺼냈니? 나는 정말 괜찮대도 미안해서 이런 거라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오전에 있었던 일 말이다. 내가 밥 먹는 거랑 잠자는 거 눈치 줬다는 거 알면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냥 내 속만 상하면 될 일을 뭐하러 내 새끼까지 속상하게 하니? 어차피 늙은 시어머니 눈칫밥이나 먹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뭐?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눈칫밥이라니. 괜히 너희 둘 싸울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거 솔직하게 말할게.
입맛 없어서 먹기도 싫어도 우리 아들이 큰일 난다고 워낙 걱정해서 정말 마지못해 살려고 한술 떴어. 그랬더니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밥 먹은 거냐고 뭐라 하더라. 혼자 있는 집안 적막하니까 시끄럽게 TV라도 켜놓고 있으면 기분 나아질 것 같아서 틀어놨더니 좋아 보인다는 둥 여러 눈치를 주더라고. 그동안 너 없을 때 많이 그랬어. 난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밥이 준다는 둥 집안일하기 힘들다는 둥 여러 가지로 눈치를 주더라고. 그러니 내가 별 수 있니?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며느리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뭐라고? 너 엄마 말이 사실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그래, 없는 말 지어내는 거라고 하고 싶겠지. 하지만 다 이야기한 마당에 너도 인정할 건 인정해라. 네가 여태 눈치만 주지 않았니? 시모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요. 그 모습에 깜빡 속아 넘어간 남편은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표정은 잔뜩 분노하는 표정이었죠. 물어보거나 말거나 시모의 말만 듣고 이미 확신한 눈치더군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난리쳤습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울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 없을 때 시모를 막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시모가 밥을 먹거나 말거나 삼시세끼 늘 12첩 반상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몸도 마음도 아픈 시모를 이리 홀대할 수 있냐고 며느리로서 가당치도 않다고 핏대 세우며 열변을 토해냈어요. 얄밉게도 시모는 말리는 척하면서 은근히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제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시모 말만 덥석 믿는 남편.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 확인해봐야 하는 건데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12첩 반상 무조건 차려. 그딴 것도 안 하면 며느리도 아니지. 우리 엄마 아프고 나서 네가 한 게 뭐야? 며느리로서 잘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냐?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앞으로 우리 엄마 우습게 알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랑 내 사이 이간질할 생각 말고 정성껏 모실 생각이나 하라고. 그게 네가 할 도리니까. 알겠어? 남편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남편이 내 편이 될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편은 안 들고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란 말이 나왔나 봐요. 본인 엄마가 한 말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까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모셨고 한때는 큰일 날까 내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 행동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못된 며느리 취급하는데 정이 확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12첩 반상 너나 실컷 차리라고 말하고 다 엎어버렸습니다. 12첩 반상? 요즘 누가 12첩 반상을 차린다고 그래? 꼭 12첩 반상 차려야 며느리로서 제 역할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며느리직 내려놓을게. 난 네가 원하는 며느리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12첩 반상이고 뭐고 너나 실컷 차려. 그래, 너! 네 엄마라면 환장하잖아? 누가 보면 엄청난 효도쟁이 납신 줄 알겠지. 정작 뭐 하는 것도 없이 들여다보는 게 다이면서 그동안 나한테만 이거 해드리라 저거 해드리라고 말만 했잖아? 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네 엄마야. 네 엄마한테 네가 할 효도를 왜 나한테 하래? 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떠드는 게 효도냐? 너나 잘해. 적어도 난 너보다 잘했어. 아니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내가 왜 한 게 없어. 밖에 나가서 돈 벌었는데. 돈은 너만 벌었니? 나도 벌었어. 심지어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네 엄마까지 챙겼어. 누가 봐도 내가 너보단 많이 했잖아? 그래놓고 뭐가 부족하다고 며느리 도리를 우누네? 지나 잘하지? 뭐?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아침 차려서 네 엄마 살뜰히 챙겨라.
12첩 반상 꼭 차리고.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어. 짐 싸서 친정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되면 법원에서 보자고.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혼이라도 하자 이거야? 그럼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자는 소리로 들리니? 정신 차려. 지 엄마밖에 모르는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여자는 그 누구도 없어. 그나마 나나되니까 이해해주고 산 줄이나 알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행동, 말들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도 남아. 어디 자기가의 효도를 남한테 강요해? 요즘 대리효도 강요하는 남편들 많다더니 네가 이런 놈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시간 돈 다 버렸으니까 위자료로 보상할 준비나 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는데 속에 있던 말 다 뱉어내고 이혼 선언까지 하니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화났다고 막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되지도 않은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제 짐 다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망설임 없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불도저처럼 나오자 남편이 살짝 당황했는지 처음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해. 별일도 안 거두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돼? 결혼이 뭐 장난이야? 그래, 내가 너무 화낸 건 미안해. 그런데 그건 네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요즘 이혼 별거 아니라지만 정말 그런 거로 생각해?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이혼녀는 이혼녀야. 네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제게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다가 다정하게 설득하면서 회유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정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딱 알겠더라고요. 이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마음을 돌릴 줄 알았나 봐요. 설득하려는 말투와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게 딱 보이니까 날 만만하게 보나? 더 열만 받았죠. 그래서 더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지가 별의별 짓을 해도 난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람을 귀찮게 하며 약간의 질척거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정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엄마와 작은 음식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이혼도 한 마당에 전처럼 사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무언가 열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음식점을 가꾸는 것부터 손수 참여했습니다. 제 손으로 안 거치는 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개업한 후로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창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영업이 다 끝났다며 말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손님이 아니고 바로 전 남편이더군요. 아, 영업이 끝났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보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이혼한 전처가 하는 음식점에 밥 먹으러 온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야?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보다시피 마무리 중이라 짧게 이야기하고 가. 우리가 얼굴 맞대고 좋게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잖아? 이혼하고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 자체가 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은 남편의 행동이 더 큰 불편을 불러왔죠. 뭐야 갑자기? 자기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했어. 이혼하고 나서 자기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내가 잊고 있었어.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강요하고 자기 말 안 믿어준 거 엄마랑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모셨어. 혼자 계시면 자꾸 우울해하시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우리 둘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자고. 물론 자기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줘. 솔직히 엄마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이제 엄마 때문에 싸울 일 없으니까 다시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어. 아니, 앞으로 엄마 일로 속상하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엄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그냥 전처럼 가끔 들러서 잘 계시나 들여다봐주면 될 것 같아. 갈 때 엄마 음식이랑 좋아하시는 과일도 좀 챙겨가주면 좋고, 엄마가 또 자기가 한 음식 되게 좋아하셨잖아. 워낙 손맛이 좋았으니까. 엄마도 자기 많이 그리워하고 계셔. 우리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자기 보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지금 그 말 하려고 왔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 앞에 뻔뻔하게 나타난 것도 어이없는데 뭐? 다시 시작하자고? 나한테 그딴 쓰레기 같은 말 꺼내면 알겠다고 받아줄 줄 알았니? 어림도 없어. 내가 미쳤다고 다시 너랑 결혼하겠어? 왜? 나 없이 너 혼자 엄마 모시고 살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겠지. 그전에는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쉬기만 했으니까. 입으로만 효자인 척 굴다가 몸으로 실천해야 해서 요양병원에 모셨니? 내가 네 성격을 모를까?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던 제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겠어? 말이 잘해보자는 거지. 그 뜻 안에 너 대신 엄마한테 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안 그래도 털린 정 더 털릴 것도 없네. 너 정신 차려. 그때도 말했지만 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야.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라고. 대리효도 같은 거 원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이 불효자식아. 네가 이렇게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이 세상에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할 여자 없으니까 귀한 집 딸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평생 너 혼자 살아. 이 불효 막심한 놈아. 결혼 실패라는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성질을 돋우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던 잔반통을 남편 쪽으로 확 엎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잔반을 뒤집어 쓴 남편. 그리고 뒤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막 뿌려대니까 허우적거리다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그 뒷모습에다 대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안 끝난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엄마랑 저랑 처음 왔을 때처럼 소금이며 뭐며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경찰까지 부르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저처럼 똥 밟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는 마냥 좋을 때라 분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저처럼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